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바로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는 이태원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컨퍼런스는 서울 여의도 인근 대방역 인근에서 좀 진행을 했고요. 약 25분 정도가 와주셔서 약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강연과 Q&A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일 영상은 어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의 그런 Q&A,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부분, 제가 답변했던 부분들 상기시키면서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이제 컨퍼런스 와주신 그런 구독자분들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놀랐던 게, 한 분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와주셨고, 또 다른 두 분, 아빠와 아드님이시거든요. 아빠와 아들이 오셨는데 경상도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부산에서 오신 분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제부터 또 그저께죠.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다고 하셨고, 또 이제 광주에서 오신 분도 이제 급하게 또 기차 시간 때문에 가셨는데 저한테 또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Q&A에서 나왔던 부분 최대한 좀 많이 복기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번 하나씩 보면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엑스코어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업비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엑스코어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에 물량을 옮기셔가지고 그 거래되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뭐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직 한 군데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상장이 되는 거래소에 맞게 넘기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온 선생님께서 한 분은 이제 리플에 투자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옮기는 것조차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튜브에 해외 거래소 입출금 한 번만 치시면 바로 좋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제 구독자 선생님이신데 부산에서 오신 그 아드님이십니다. 디센트 지갑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문 인증으로 하고 계시고 24자리 그 복구 문자도 수기로 다 작성을 해놨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올해 3월에 그 BNB 체인의 토큰 와저 X라는 토큰이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3월 달에.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만 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개인 지갑, 제 주변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디센트라든지 뭐 나노 S 레저라든지 등등 그런 개인 지갑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해킹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dak사 거래소 있죠. 우리나라에는 또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 얼라이언스 공동 협의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업비트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K뱅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업비트를 좀 추천드리고 비썸 정도까지 웬만하면 국내 거래소에 놔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뭐 바이낸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자산 지키는 부분 잘 염두하셔서 보관하시길 바라겠고요. 업비트가 망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 계좌가 털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 수용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되느냐 마느냐, 또 이제 세금이 아직까지는 매겨지지 않지만 내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또 세금이 매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제도권 수용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고, 지금 현재 G20 정상회의에서도 인도가 의장국으로 있는 그 자리에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가 리플로 나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질문을 해주셨고, ODL 서비스에서 리플사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플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이라는 리플 회사죠. 리플랩스 인코퍼레이티드 리플 주식회사는 리플을 한 달에 한 번씩 에스크로 물량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하죠.
즉 다시 말해 XRP 토큰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가장 크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냐면 이것은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레퍼런스 피라고 해서 한 트랜잭션당 바로 이 10 드롭 단위의 XRP가 소각이 된다. 즉 0.00001 XRP가 소각이 되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국경 간 결제 가교 역할로 쓰이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XRP는 1000억 개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 토큰이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리플이 쓰이는지, 디지털 세상이 와야지만 쓰이냐, 뭐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ODL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수수료가 싸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최근에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Decentralized Exchange, 바로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술과 통합을 연구하고 있다. 원래는 이게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연구 개발이었어야 되는데 SEC의 소송 때문에 그게 좀 방해가 돼서 진전이 깨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XRP 레저, 서티 검사까지 완료를 받았습니다. 감사 완료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런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덱스의 기술까지 통합이 된다면 더 안정적이고 큰 유동성 풀을 제공할 것이며 굉장히 또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디지털 세상에 와야지만 ODL 솔루션이 쓰이느냐,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도 점점 우리에게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죠. 일본의 SBI 리미카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에서 실질적으로 ODL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코인스 PH, 바로 필리핀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국경 간 결제 회사죠. 트랭글로와도 연합을 맺으면서 각국의 통화를 옮기는 부분에 이미 ODL 솔루션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세상이 와야지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슬슬 ODL 솔루션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금융 세력, 핀테크 회사, 국경 간 결제 회사들이 리플과 손잡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올해 5월이죠. 메타코를 인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어저께는 신탁 회사이자 웹3의 대표주자인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산의 토큰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뭐 부동산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암호화폐, 귀금속 등등이 모두 다 토큰화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와주신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채굴기 구매에 대한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채굴장을 운영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의 가격이 점점 커지고 있고 채굴장마다 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채굴장이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돈으로 계속적으로 DCA에 집중해서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디지털 세상이 언제 올 것 같으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뭐 브릭스가 확장되고 오펙 플러스가 가세하면서 탈달러화에 대한 심화가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2025년 11월까지 또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저울질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렸고요.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셔서 경제학을 전공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뭐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 이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한 어떤 에비던스 자료라든지 인사이트를 공유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주식을 매도해서 리플을 살까 고민한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주식 종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게 코스피인지 나스닥인지 코스닥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반감기가 지나서부터는 슬슬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토큰,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전을 시키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타임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났을 때 리플로 결제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의 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XRP가 결제가 되는 부분은 뭐 어떤 제휴업체랑 맺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팔고 그 업체가 어떤 암호화폐를 수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리플의 유동성 허브 작동 방식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을 받는 업장도 있을 것이고, 뭐 사업체에 따라 이더리움을 받고 라이트코인을 받고 등등등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유동성 허브로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익스체인지 되는 부분에 안정성을 불어일으킬 것이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라고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뉴욕에서 파티가 있죠. 그 부분에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 뭔가 9월 29일에 합의가 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해주셨어요. SEC와의 합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파산 사건이 또 났었고, 그렇죠? FTX 사건도 작년 11월에 파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 파산 사태에 이어서 그동안 아무 자산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등등의 토큰들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개수가 약 14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수량이 바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상승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운트 곡스의 어떤 파산 사건이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FTX 파산 사건 모두 다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FTX 같은 경우도 채권 명단을 봤을 때 뭐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유대자본이 깊숙이 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새롭게 FTX 2.0으로 나온다라는 부분과 마운트 곡스도 슬슬슬 다시 살아나려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일단 세력의 저울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더리움도 작년 9월에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으로 바뀔 때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지만 더욱더 스테이킹 물량이 많아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뭐 이게 꼭 14만 개, 뭐 꼭 14만 개가 아니더라도 몇만 개라도 이제 이게 그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반감기 시그널도 있고 내년에 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세보다는 쭉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도 첨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만 좀 해주시고, 어찌됐건 우리는 세력의 저울질에 당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이제 좀 질문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또 너무나 구독자 선생님들과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소통하고 저도 강연할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뭐 개인이든 또 이렇게 그룹이든 해서 저희가 인사이트 공유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자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